이번 시간에는 사회봉사를 통한 교회 네트워크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 네트워크는 어떤 것일까요? 본 챕터의 목표는 먼저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목차인 네트워크 개요, 네트워크의 실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내용 중에 교회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의미를 볼 텐데요. 교회사회복지는 교회, 지역자치단체, NGO 단체가 경쟁의식, 성과주의, 그리고 프로그램 소유의식 등 자기중심적 복지활동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성경에 기록된 빛과 소금, 누룩,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개요를 볼 텐데요. 교회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교회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축의 원칙과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복지 수요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 간의 정보 공유, 서비스의 연계 등 지역사회복지 조직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회적이고 또는 사안별 연계와 협력보다도 더욱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의의를 보면 교회 복지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 공급 주체 간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복지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강화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 활동과 연대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복지기관 간 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의 역할 분담을 보면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할 분담 등에 관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 특정한 전문 분야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복지기관 간의 대상자를 의뢰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자원의 동원 중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모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의 민간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활용하는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시군구의 자원봉센터가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욕구조사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욕구조사를 네트워크 참여 조직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바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축의 전제와 조건을 본다면 먼저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재정의 능력, 관리기술, 공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내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지역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업무 과중과 소극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업무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외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요인이 필요한데요. 바로 공식적인 협력 채널의 부재와 정보 부족, 그리고 복지기관 운영 지침상의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구축의 전제와 조건을 볼 때 네트워크의 참여 조직이 전략적 적합성 또는 필요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관련 조직에 대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인 차원, 다시 말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마친 다음의 차원으로 호혜성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의 원칙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자발성의 원칙이 있고, 민주성의 원칙이 있고, 포괄성의 원칙이 있고, 책임성의 원칙이 있고, 실용성의 원칙이 있고, 다양성의 원칙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자발성의 원칙은 관련 조직의 자발성과 상호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되겠고요. 민주성의 원칙은 관련 조직은 동등 자격과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필요하고 수평적 관계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포괄성의 원칙은 같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네트워크의 구성 범주로 포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성의 원칙은 내용과 역할에 따라 주도적인 행위자 선정이 필요하고요. 실용성의 원칙에는 관련 책임자의 이해와 또 지원이 필수이며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성의 원칙은 사회 경제적 조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실제와 교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용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무엇이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요, 바로 설치와 구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3년도 7월 30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5년도 7월 3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오래된 그런 조직은 아니죠. 이 조직은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1항에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바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구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민 또는 민관의 협력 체계로서 지역사회복지 관련 주체들이 광범위한 참여로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서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바로 다층적인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보면은 첫 번째가 지역사회복지 제도화와 그리고 체계화의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에 대한 지원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서포트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과 발굴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 모형 및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복지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역복지계획, 플랜이죠. 플랜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 협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비스의 제공, 연계와 관련된 사안의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협의된 사항에 대한 협의체 내 다름대로 보면은 하부 구조가 있거든요. 하부 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섯 번째 본다면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 있어서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이런 지원 구조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수요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와 제도적인 통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참여 조직과 인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요,
바로 이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던햄과 또 다른 학자를 걸 볼 텐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의를 던햄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와 보건에 관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관심과 전문가의 기술을 결합시키는 지역 주민 사회기관들 간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던햄의 학자 얘기고요. 박태영 교수는 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조직체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또 지역사회 복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민간의 대표성을 지닌 조직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정의를 한번 좀 내린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욕구를 달성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사회복지협의회,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과 그리고 기능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원칙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주민 욕구 중심과 주민 참여, 그 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민간 비영리성, 그 다음에 민간 협력,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 관의 협력과 그 다음에 지역 특성 존중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능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사회복지 활동 기능, 그렇죠? 그 다음에 연락과 조정과 협의의 기능, 그리고 지원과 유지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 방향을 볼 텐데요. 먼저는 주민의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파악, 주민 욕구 분석, 복지자원의 현황 파악 및 지역사회 복지 관련 조직 간의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직 운영과 관련된 재정은 회비와 그다음에 자체 재정 조달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 공공성 증진과 주민 밀착형 사업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와 지역사회복지교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복지교획의 개념과 성격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교획의 필요성, 세 번째는 지역사회복지교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교획의 개념을 보면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바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다면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화한 계획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교획의 성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적 자원의 배분 수단이고 두 번째가 지방자치의 지표이고 세 번째가 종합행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교획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바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의 제도화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에 다원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 배분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복지교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를 볼 때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수요 측정과 전망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홈 비지팅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추후에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 인력과 그다음에 조직 그리고 재정, 복지자원의 조달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이고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통계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 절차를 볼 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절차는 첫 번째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가 있고 세 번째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제출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합조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여섯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덟 번째, 바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은 조금은 내용이 까다롭고 어렵고 좀 생소한 용어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나중에 기회 될 때 하나씩 좀 공부가 무르익어 가면 하나씩 설명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또 나름대로 토론할 내용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